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44년생이에요. 44년생 어머니 그러면 이제 거의 80대 이제 초반 네. 접어드셨는데요.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예,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네. 폐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요. 네. 네.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아니요, 왼쪽이 좀 심하고요. 네, 오른쪽은 왼쪽이 그냥 심하시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네. 그동안 혹시 치료받으신 건 어떤 거 치료받아 보셨어요? 치료는 연골 주사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렇죠. 일주일마다 한 달에 3번 맞는 거. 맞아요. 네, 그거 치료받고 있었어요. 그 연골 주사를 꾸준히 맞아 오셨나요? 네. 그러면 맞으시기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한 번 맞으시면 그 효과가 좀 있는 게 얼마나 가나요? 예. 그 주사를 맞으면서요. 벌써 제가 한 3, 4년 됐는데요. 네네. 그러면 3, 4년 전에는 처음에 맞으실 때 한참 좀 괜찮고 그러셨어요? 주사 맞으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픈 게 네네. 전에보다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환자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진행되면 처음에는 네. 연골 주사 맞으면 한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연골 주사 맞으면 그때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나요? 무슨 검사요? 엑스레이 검사. 네. 뭐라 엑스레이는 찍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던가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요. 그 관절이 뼈가 많이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많이 붙었다 그러던가요? 이제 많이 이렇게 붙는 게 아직은 다 아주 붙지는 않고 약간 사이가 떨어졌는데 다 붙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좀 그 사이가 좁아졌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면 1년에 네.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하시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속도가 되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연골 주사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를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간에 다른 동반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또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네. 주치의 선생님 보시고 이런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네. 것처럼 계속 연골 주사만 맞으셔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쪽에 관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보다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내 뼈가 튼튼한지 아니면 엑스레이에선 정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뼈가 망가져서 지금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그동안에 엑스레이 검사만 해보시고 정밀 검사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 네.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면 내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재생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어머니 MRI를 네. 촬영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안 해봤어요. 네. 그런 건. 원장님- 엑스레이만 찍어봤어요. 네. 원장님 엑스레이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죠. 네, 엑스레이는 단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뼈를 이제 엑스레이를 투과시켜서 단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네. 안쪽에 뼈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생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는데 MRI 검사를 하면 그 안쪽에 그러면 MRI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알면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안 아프게? 그럼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 거고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완전해지는 거냐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건 주치의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건 어머니 아프신데 이렇게 참고 버티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정밀검사를 통하면 어머님의 그 통증의 원인도 찾을 수 있고요.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무릎 전문 선생님 계시는 병원을 꼭 한번 찾으셔서 검사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43년생입니다. 43년생 역시 어머니 이제 80대 막 접어드셨어요. 네, 무릎 많이 아프세요? 네,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다가 한 몇 년, 한 3, 4년 전부터 좀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도 여러 군데 가봤고, 네. 또 주사도 뭐 여러 번 맞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양쪽 무릎이 다 불편하세요? 네, 처음에는 왼쪽만 그렇더니 네. 이제 이게 왼쪽을 이제 힘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지 바른 쪽까지 또 그래요. 맞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바른 쪽이 먼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뿌듯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때 겁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됐나 싶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네. 네. 갔더니 뭐 여기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니까는 뭐 3기, 중간에서 4기 뭐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수술을 그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서 막 신경 쓰니까 잠도 못 자고 막 혈압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네.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이거 수술 받다 미리 잘못되겠다고 좀 생각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너무 속상하고 막 온 정신이 전부 막 그거 수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많이 항상 불편해요, 선생님. 맞아요.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저 그렇죠? 100% 예. 공감하고요. 네. 저는 매일 그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어머니 중요한 거는요. 네,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수술이 목적이 아니고 네.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좋아지는 게 목적인데 좋아진 거라 난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나는 수술해야 돼 그러면 수술만 무서우신 거예요. 네. 수술이 맞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수술이 인공관절이 아무리 잘 들어가도 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건 짐만 돼요. 네, 그렇네요. 예. 근데 차라리 지금 있는 관절 가지고 행복하게 쓰시는 게 맞는 건데 네. 문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관절이 지금 많이 시원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의료진들이 도와줘서 새로운 거로 바꿔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네. 이거를 수술한다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수술하다 잘못하면 마취가 안 깨날 수도 있는데 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런 거 고민하시면 결국은 네. 수술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옥이에요, 지옥. 네, 진짜 그럴 수 있죠. 그죠? 지옥,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하루에 네. 10번씩 들락날락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즐겁게 병원 생활하고 나가서 고치고 즐겁게 수술 끝나고 나서 고쳐지면 모아야지, 못 가는 여행도 가봐야지, 어디도 가야지, 뭐도 먹어야지 이런 즐거운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 큰 불편은 없는데요. 네. 좀 이렇게 한 3,000보, 4,000보 이렇게 걷거든요, 매일. 네, 네. 많이 그러면 이제 걸으시네요. 예. 그때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소염 그렇죠. 진통제를 먹고 걸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걸을 수가 있더라고. 요즘은 어머니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그 약을 만드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네. 진통제라고 나와 있는 거 먹으면 안 아파요. 글쎄요. 네, 안 아프면 계속 걷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무릎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그럼 선생님 걷지 말아야 돼요? 많이 걷는 거 지금은 안 좋으시죠. 당연히요. 예. 만약에 걷는 게 그렇게 걷는 거 하고 싶으시면 네. 물속에서 걷는 거 하세요.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워킹이라고 이제 물속에서. 아쿠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부력은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5분의 1 정도로 줄여주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그렇습니까? 관절의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운동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시면 깨끗하게 인공관절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걷는 연습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수술 날짜까지 잡아두셨다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그걸 취소하고 그러게요. 취소한 지금 마음은 또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으시지요? 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일단 아프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혹시 또 다른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다른 의견은 없는지 한번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고 좀 검사 결과지 잘 챙겨서 전문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희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치료법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치료법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비수술 치료법으로 원장님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설명은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수술과 비수술의 약간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손상된 연골을 정확하게 위치와 크기를 파악한 후에 여기에 내시경을 통해서 또는 최소절개를 통해서 직접 병변 부위에 줄기세포를 도포해줘서 정상적인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방법들이 지금 좀 전에 전화 주신 환자분 어머님처럼 인공관절 수술의 거부감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체 치료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수술,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인공관절, 이제 관절을 아예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에 비한다면 줄기세포 이식술도 여러모로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밖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관절을 절삭하거나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구조를 연골 구조를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장점이 가장 크겠고요. 네. 나이와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연골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여러 주사 치료처럼 여러 번 주사를 맞는 것보다 한 번의 시술로도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요.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하거나 아니면 최소절개를 하더라도 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날 정도로 간단하게 시술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 퇴행성 관절염 환자나 또는 만성 내과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환자에서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0분 정도의 빠른 치료 시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의 적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연골 손상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나 또는 젊은 나이에서 관절연골 손상 환자가 있거나 또는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뼈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그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은 젊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는 1차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다른 치료나 시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환자분들도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거부감이 심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 환자나 만성 내과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큰 마취나 또는 큰 수술, 출혈이 많은 수술이 힘들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이 될까, 재생이 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사례가 실제 시술 사례인데요. 네. 시술 전에 보시면 대퇴골 내과에 그 뼈 연골 결손이 한 2.5cm 정도 크게 관찰되고 있는데 네. 하얗게 보이는 게 연골이고 노랗게 보이는 건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인데 이 뼈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술을 가운데 사진을 보면 그 분홍색 젤리 같은 줄기세포, 동종 줄기세포 그 배양액을 도포해 주는 사진이 보이고요. 네. 시술 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는 동일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골이 거의 주변 조직과 정상으로 대체 차이가 없는 정상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매끈해졌습니다. 실제 회복하는 치료 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로 치료 받으신 분 계실까 네,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우리 70세 어머님께서 치료 받으셨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 이식술의 적응증 중에 그 고령이나 또는 만성질환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고 연골 주사 치료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시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셨다가 연골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셨는데 줄기세포 시술하기 전에 보면 연골이 손상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돼 있고 정상 연골과 그 손상된 연골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시술 14개월 후에 다시 보시면 와. 네, 연골이 정상과 비슷한 연골 조직으로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